미국의 어느 밤거리.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오죽하겠어. 다 소용없는 짓이지. 이곳에는 미국의 어느 젊은 여성이 늦은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중간중간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듯한 혼잣말을 하던 이 여성은 얼마 후 우연히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에밀리 워커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고액 연봉을 받는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직종에서 근무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업종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를 말하는데 특히 판매원에게 기술적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 세일즈 우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기도 했고 지금은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있죠.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못 같은 사건이었죠.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직장에서 일거리가 많아서 퇴근이 조금 늦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에 저는 평소에 가던 퇴근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저녁 10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에는 여자 혼자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한 가게들도 그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 곳이 많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그날처럼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평소에 다니던 짧은 귀갓길 대신에 조금 둘러서 멀리 가더라도 돌아서 귀가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도착하여 씻고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니던 길로 귀가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에게 소매치기 당했고 그에 그치지 않고 반항했다가 폭행까지 당하고 말았죠.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손을 들거나 손을 이용해서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을 보이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며 발작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 사건은 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마저도 빼앗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저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독버섯의 독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갔죠. 저의 이상 반응을 눈치챈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는 듯하던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단순 소매치기에 폭행을 당한 게 맞아? 그것들이 다른 짓은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성적인 부분에서 다른 일이 있지는 않았냐고 추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자친구인 제가 그런 험악한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저의 신변이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몰입된 남자친구에게 정이 떨어졌죠. 한때 제가 이 남자와 미래를 꿈꿔왔다는 것에 회의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역시나 남자라는 족속들은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물론 세계 최고의 미국이 이뤄진데 다른 곳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지만요. 저는 그 일 이후로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친이 아닌 성별이 여자인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 일처럼 분노해주고 저에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미친. 그 자식 제정신이야. 아니,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냥 헤어져 버려. 그런 남자를 계속 만나서 뭐해? 에밀리,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연인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니? 나 같으면 당장 헤어졌다. 그 친구의 말들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남자친구가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고 화도 나고 불안감도 드는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고민을 하던 끝에 남자친구와 제대로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결정을 내려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한 저를 한심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야? 애초에 처신을 잘못한 네 탓이잖아. 나도 걱정돼. 그래서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봤었고, 그 이후에 혹시나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던 것뿐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왜 물고 늘어지는데? 남자친구는 아예 자신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 발언들이 잘못된 발언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진짜 그런 발언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들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남자친구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그때 저는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야, 에밀리. 그냥 우리 헤어지자. 나도 더는 너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지 못하겠어. 언제까지 내가 다 들어줘야 해? 그 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에게 그런 짓을 한 놈들을 찾아내서 복수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니? 됐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오히려 남자친구의 입에서 이별을 선고하는 말이 나왔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분통하고 억울했습니다. 헤어진 마당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받으니까 꼭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별을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한동안은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이별하게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후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피해자였고 아무 잘못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자친구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한참 동안을 일에 매몰된 생활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제가 힘든 상황인데도 저의 절친인 친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와 만나주질 않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는 주구장창 저와 만나서 수다를 떨던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직장을 새롭게 구했다고 하더니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바빠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집에서 기분 나쁜 물체를 발견했죠.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대로 버리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다시 그놈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물건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맞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랄까 아마도 헤어진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헤어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낯익은 다른 인물도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건 다름 아닌 최근 들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저의 절친이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포옹하며 신체 접촉을 즐기고 있었죠. 저것이 이 짓을 한다고 바쁘다는 거였어? 저는 혼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잘 익은 딸기처럼 얼굴이 변해갔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절친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기 이전부터 저의 절친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저의 절친과 헤어진 남자친구는 아예 입을 맞춰서 저의 아픈 사고를 빌미로 헤어질 건수를 만든 것이었어요. 헤어질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거기에다가 절친은 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은근히 이별을 종용했던 것이었고요. 그때 제가 뇌졸중이나 어떤 다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했다는 말이죠. 제가 속세를 떠나서, 아니, 미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개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기니 그럴 수밖에요.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의 그 짓거리들이 쉽게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저 당분간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사실 평소에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본 적은 없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것들이 있는 이곳 미국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긴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회사 직원 중에서 한 명이 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여행지를 추천해 주었죠. 에밀리,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건 어때? 내가 예전에 심적으로 엄청 괴로울 때 한국으로 남편과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아주 좋았거든. 치안, 글쎄, 개인적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정말이야. 그래, 나도 알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치안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직접 방문하게 되면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많은 것을 깨닫곤 해. 나도 그랬고. 아무튼 나는 한국 여행 강력 추천해. 사실 나도 다음 휴가 때 한국에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이야. 미국에서 먹는 한국식 바베큐는 한국에서 먹는 오리지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에밀리 너도 느껴봐. 직장에서 나름대로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는데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추천해주는 스타일의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토록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자니 다소 이질적인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마치 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한국 여행 티켓을 저에게 팔아넘기려는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뇌리에 박혀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 또한 며칠 동안 여러 방면으로 한국 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으로의 여행이 간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미담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행지 중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놀라서 자빠질 뻔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국 여행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하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함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보지 못한 색다른 곳이기도 했고 추천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정보를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라는 것을 저 또한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은 그것으로도 설명이 힘든 그 이상의 느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공항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역, 공원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주 청결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유료로 운영이 되며 간혹 무료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진짜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하기 꺼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부터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경험했던 한국의 화장실들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청결했고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볼일을 보는데도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다니 도대체 미국에서는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런 걸 도입하지 않고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최고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행을 오기 전부터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한국의 길거리를 거닐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범죄에 대한 노출 없이 말이에요. 물론 한국이라는 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어느 곳이나 범죄에 대한 노출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는 워낙 그러한 치안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긴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대를 현실로 마주하려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각이 되어서야 나갔던 것은 아니었고 외부에서 이곳저곳을 자연스럽게 탐방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죠. 어느덧 시간은 저녁 10시를 훌쩍 넘겨서 자정을 넘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는 느낌이 들었죠. 과연 한국의 밤거리는 듣던 소문대로 완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었다면 컴컴한 어둠의 도시여야 할 길거리가 이곳 한국에서는 어디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적이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야식을 먹기 위해 들렀던 감자탕 식당에서 나온 저는 어느새 밤이 깊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묵고 있던 호텔로 가기 위해 화려한 길거리를 빠져나와서 다소 사람이 한적한 골목길로 지나갔죠.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쁘고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그 사건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바로 뒤에서 낯선 남자의 인기척과 동시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뒤로 돌아서 그 남자의 뺨을 때리고 그대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넘어졌고 그 이후로 저는 두려움에 잠식당하여 벌벌 떨며 저에게 말을 건 남자에게 용서를 빌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저는 잠시 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저희 등 뒤에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걸걸한 목소리의 한국인 남자의 목적은 다름 아닌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코지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폭행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남자의 뺨을 다짜고짜 때려버리고 도망을 치려 했던 저는 그 남자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했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다며 용서를 구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자신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뭐 이런 매너 좋은 남자가 다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며 처음으로 그 한국인 남자에게 호감을 가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도중에 그 남자와 동행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내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었고 그 남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우리 둘은 한국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며 그와의 자연스러운 이별을 예상해야만 했죠. 물론 서로가 당장의 이별을 선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주 한국으로 방문하겠다. 그 사람은 자신도 미국에 종종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 기간 이후 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이질적인 느낌은 바로 한국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이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친절함이 있었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소 냉정한 그들의 반응에 생소하고 이질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생활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저의 모국에 돌아오면서부터는 더욱 그런 점들이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그때 저에게 뺨을 맞을 뻔한 남자는 저의 남편이 되었고 단순하게 기분 전환을 하려고 방문했던 한국은 이제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정말이지 중독성이 짙은 나라입니다. 애초에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한번 한국에 대해 알아버리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남편이 저에게 반해버린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한국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간에 외국인 여자 혼자 감자탕에 소주를 진지하게 음미하는 여자가 어디 흔하니? 그 모습에 반했지. 원래 한국 남자들이 털털하고 이쁜 여자들을 좋아하거든.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은 감자탕에 소주 어때?